여러분, 솔직히 한 번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 진짜 내 손에 돌아오긴 하는 걸까요? 국가가 하는 건데 설마 하다가도 요즘 뉴스 한 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저는 올해 50을 넘겼습니다. 청춘을 통째로 일에 쏟고 IMF도 버텼고 카드 대란도 지나왔고 코로나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흐를수록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믿고 있던 게 흔들리는 느낌.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2026년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내 돈 진짜 받을 수 있나? 이걸 감당 빼고 현실로 붙잡고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 한구석이라도 정리할 수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요, 막연한 불안이 조금은 구체적인 대비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뭘 해야 하냐가 보일 거예요. 제가 20살 후반이었을 때였습니다. 첫 직장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항목이 참 많더라고요. 세금도 빠지고 건강보험도 빠지고 그리고 국민연금. 그때는 사실 별 생각 없었습니다. 아, 나라가 알아서 해주는 거겠지. 그게 저뿐만이겠어요? 여러분도 비슷했을 겁니다. 그땐 은퇴가 먼 나라 얘기였거든요. 퇴직하면 뭐 장사든 뭐든 하면 되겠지. 그런데 50이 넘어가니까 인생이 딱 보입니다. 체력은 내려가고 회사는 나를 비용으로 보기 시작하고 자식은 아직 손이 가고 부모님 병원비는 매달 고정비로 박히고 이때부터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뼛속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더 무섭고 더 절실합니다. 보험료는 내가 냈는데 미래는 안개처럼 흐리니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죠?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2030, 2040 세대는 못 받는다는데? 개혁한다는데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거 아니야? 맞아요. 대부분 그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고갈이라는 단어보다 그 고갈이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느냐예요. 국민연금이 오늘 당장 통장이 텅 비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이 지금 받는 사람에게도 가고, 기금으로 쌓였다가 투자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굴러가죠. 하지만 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면 어떻게 되냐?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이건 산수예요. 정치가 아니라 산수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의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학교 운동장에 흙먼지가 안 날 날이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초등학교 통폐합 뉴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없다. 이게 국민연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미래의 보험료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적금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같이 버티는 제도예요.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면 그냥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번집니다. 2026년 개혁이 왜 중요하냐? 이건 단순히 법 몇 줄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늙었을 때 국가가 어떤 약속을 할 거냐? 그 약속을 다시 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에서 보통 나오는 얘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험료를 올리느냐. 둘째, 받는 연금액의 산정 방식, 즉 소득 대체율을 바꾸느냐. 셋째, 받는 나이, 그러니까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느냐. 여러분, 셋 중 뭐가 제일 싫으세요? 대부분은 다 싫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 개 중 하나는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보험료를 올리면 지금 내 삶이 힘들어지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면 미래의 나가 힘들어지고, 서범 나이를 늦추면 가장 취약한 구간, 그러니까 퇴직하고 연금 받기 전까지의 공백이 길어집니다. 제가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하소연이 뭔지 아세요? 형님, 퇴직하고 나니까 3년이 너무 길어요. 연금 받기 전까지가 지옥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시간을 건드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 내가 몇 년을 버텨야 하는지, 내 노후의 숨쉴 구촉을 어떻게 만들지, 이걸 통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가장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 돈,
진짜 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요. 못 받는다처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국민연금은 국가제도고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받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아예 안 준다는 선택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죠? 회사에서 성과급 나옵니다 하고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기준이 바뀌고 항목이 달라져 있고 당신은 올해는 해당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망하는 거. 국민연금도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연금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연금의 모양이 바뀐다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받는 나이가 늦어질 수도 있고 물가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계산식이 조정될 수도 있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구조가 조절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포인트.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인구 구조가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렵거든요. 한 번 손보고 또 손보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 그거 괜히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예 포기할 문제도 아닙니다. 불안을 정보로 바꾸고 행동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 친구가 술잔을 들더니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야, 나 국민연금 해지하고 싶다. 순간 다들 웃었어요. 그게 되냐? 하고요. 그 친구 말이 이랬습니다. 내가 낸 돈으로 다른 사람 연금 주는 거잖아. 나는 못 받을 것 같은데. 그 마음 이해합니다. 나도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국민연금 없이 70까지 버틸 자신 있어? 말이 멈추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완벽하냐? 아니죠. 답답하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없을 때의 세상을 상상해보면 그건 또 다른 지옥입니다. 노후에 소득이 끊긴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가정이 버티질 못해요. 자식 세대는 자기 삶이 있는데 부모 부양까지 떠안게 되고 그 갈등이 사회 전체로 번집니다. 부동산이든 복지든 의료든 다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국가는 결국 어떻게든 지급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대신 조건을 바꾸면서요. 그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2026년 개혁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뭘까요? 뉴스 기사 제목만 보고 분노하거나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환을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부터 해보세요. 나는 국민연금에 몇 년 가입돼 있지? 나는 평균적으로 얼마를 냈지? 내 예상연금액은 대략 얼마지? 나는 연금을 몇 살에 닫게 돼 있지? 이거요, 막연한 공포를 없애는 첫 단계입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요, 국민연금 불안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예상연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이 정말 많아요. 대충 얼마 나오지 않나? 이러는데 대충이라는 말은 노후에서 제일 위험합니다. 예상연금액이 적으면요, 그때부터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연금만 믿고 살겠다가 아니라 연금은 바닥이고 그 위에 내 소득 기둥을 몇 개 더 세워야 하는지 계산이 들어가야 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세대에 속하느냐입니다. 이걸 말하면 누군가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또는 곧 받을 분들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당장 생활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분들 연금을 갑자기 확 깎으면 사회적 충격이 너무 커요. 반면 아직 시간이 있는 세대, 그러니까 30대, 40대, 그리고 저 같은 50대 초중반, 여기가 개혁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조정하자는 논리가 가장 쉽게 적용되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불편하죠? 저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준비해주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개혁을 뉴스로만 보지 말고
내 직장과 내 소득에 연결해서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보험료가 오르면 회사 다니는 분들은 월급에서 더 빠져나가겠죠. 자영업자는 더 체감이 큽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거의 본인이 다 내야 하잖아요. 제 주변 자영업자 형님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형, 장사도 안 되는데 연금까지 올리면 나 죽어.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선택지가 뭐냐? 납부 예외나 감액 같은 제도를 찾기도 하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가입하기도 하고 아예 최소 기간만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끊는 순간 내 미래 연금도 같이 끊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채우려면 그때 가서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단순합니다. 끊을까 말까가 아니라 내 현금 흐름에서 연금을 어떻게 유지할까?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비가 빠듯한데 노후 준비까지 어떻게 하냐? 그 말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이 겪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기초 체력으로 봐야 해요. 네 번째,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국민연금은 단지 노령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애연금도 있고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어떤 분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하시는데 인생은요, 필요 없다고 피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후배 중에 40대 중반의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버틴 게 뭔지 아세요? 가족도 도왔지만 제도에서 나오는 돈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국민연금이 완벽하진 않아도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을 완충해주는 기능이 있구나. 그래서 국민연금은 사기다 같은 말이 쉽게 나오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돈은 내 노후만이 아니라 내가 예상 못한 위험에 대한 안전망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맹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끊거나 포기하기 전에 이 구조를 한 번은 제대로 보고 결정하자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2026년 개혁을 바라볼 때 정치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면 개혁은요, 되게 조용히 지나가고 나중에 고지서로 체감되거든요. 보험료가 조금씩 오르고 수급 나이가 몇 년씩 늦춰지고 계산식이 바뀌고 그때 가서야 내 계획이 틀어졌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후는요,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이 제일 아픕니다. 젊을 땐 틀어져도 다시 벌면 되는데 노후는 다시 벌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정치 뉴스 소비가 아니라 개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질문을 적어보세요. 내가 60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연금을 65부터 닫게 되면 그 사이 5년을 어떻게 버틸 건가? 내 통장에 그 5년치 생활비가 준비돼 있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만들 건가? 이걸 상상하는 순간 막연한 공포가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여섯 번째, 저는 50대 입장에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몸이냐, 이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요, 대충 참고, 대충 버티고, 대충 밤샘하고, 이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몸은 정직합니다. 허리 나가면 끝이에요. 무릎 나가면 끝입니다. 눈 침침해지면, 집중력 떨어지면 예전처럼 장시간 노동으로 버티는 게 안 됩니다. 그럼 질문이 바뀌죠. 연금이 늦춰지면 나는 그때까지 무슨 일로 돈을 벌 수 있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하는 일 말고 60대에도 가능한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무섭지만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줄어드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변 후배들에게도 제 또래들에게도 한 가지를 꼭 권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벼운 일로 옮겨 탈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자. 자격증이든 온라인 일이든 컨설팅이든 교육이든 작게라도 시작하자. 국민연금 개혁이 어떻게 되든 이 준비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확실한 보험이에요. 내 몸이 허락하는 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그게 최후의 연금입니다. 7번째,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 유행처럼 돌죠. 맞습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위험해요. 그런데요, 그 말이 사람을 두 가지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는 그럼 아예 안 내고 내가 둘려야지. 또 하나는 어차피 못 받으니 포기. 둘 다 위험합니다. 현실적인 답은 가운데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소득으로 가져가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현금흐름 자산을 조금씩 겹쳐서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투자 고수도 아니고 무슨 재테크로 대박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대출 갚고 부모님 챙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이 노후를 준비하려면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큰 한 방이 아니라 작은 기둥 여러 개. 국민연금이 흔들릴 수 있으니 기둥을 하나 더 세우고, 물가가 오르니 생활비 구조를 다이어트하고, 일이 불안하니 기술을 하나 더 얹고, 이렇게 분산하는 거예요. 8번째, 2026년 개혁에서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감정이 아니라 질문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내 월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둘째, 소득 대체율이 바뀌면 내 예상 연금액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셋째,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 내 퇴직 이후 공백 기간이 몇 년이 되는가? 넷째, 그 공백 기간 동안 내가 마련한 현금, 퇴직금, 개인연금, 기타 소득으로 버틸 수 있는가? 다섯째, 못 버틴다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적어보는 순간 개혁 뉴스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 계획표가 됩니다. 9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퇴직하신 분들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드는 겁니다. 왜냐? 불안하니까. 연금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요. 마지막 기회 같아서요. 그 마음 찢어지게 이해합니다. 하필 그 시기가 가장 잃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노후 자금은요, 젊을 때의 투자금이랑 성격이 다릅니다. 젊을 땐 잃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은퇴 직전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불안하다고 내가 나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불안을 이기는 건 큰 베팅이 아니라 현실적인 설계입니다.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대출 구조를 점검하고 가능하면 퇴직 전에 비상금 통장을 하나 만들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제도형 상품을 활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오래 쓰게 만드는 건강관리.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클라이맥스입니다. 내 돈 진짜 받을 수 있나? 이 질문의 답은 예, 무조건 다 받을 겁니다도 아니고 아니요, 절대 못 받습니다도 아닙니다. 진짜 답은 이거예요. 받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조건은 바뀔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연금이 바뀌는 세상에서도 버틸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준비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국민연금 현황을 정확히 확인한다. 가입기간, 납부액, 예산 수령액, 수급 시점. 이거 모르고 불안해하는 건 지도 없이 산에 들어가는 거랑 같아요. 둘째, 연금 공백을 계산한다. 퇴직 나이와 원금 개시 나이 차이. 몇 년을 숫자로 써보세요. 막연히 좀 버티면 되겠지가 아니라 몇 개월치 돈이 필요하다. 셋째, 소득의 기둥을 하나 더 만든다. 큰 돈 아니어도 됩니다. 월 3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 그게 사람 숨통을 틔웁니다. 넷째, 무리한 한 방을 경계한다. 불안할수록 사람은 극단으로 가요. 그 끝에 후회가 많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만. 다섯째, 건강을 재물로 본다.
경원비는 지출이지만 건강은 수입입니다. 내 몸이 일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의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2026년 개혁이 어떻게 나오든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나이 들어서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무릎이 괜찮으면 동네 한 바퀴 걷고 집에 돌아와서 이번 달은 연금 들어오는 날이 언제지? 이렇게 달력을 확인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연금이 지금 우리가 기대한 만큼일 수도 있고 조정된 만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요. 그날의 나는 오늘의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 마음대로 100% 통제할 수 없죠. 정치, 인구, 경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지출 습관, 내 현금 흐름, 내 기술, 내 건강, 내 가족과의 대화, 이건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불안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통제 불가능한 것만 붙잡는 사람은 제자리에서 달아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50대로서 여러분께 솔직히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 듣고 나서 오늘 딱 10분만 시간을 내세요.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한번 확인해보고 퇴직 나이와 연금 받는 나이 사이 공백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랑 이 얘기 한번 꺼내보세요. 우리 연금은 어느 정도로 보고 그 사이 기간은 어떻게 버틸까? 이 대화가요, 미래의 불행을 막는 가장 큰 예방주사입니다. 불안은 혼자 키우면 괴물이 되는데 말로 꺼내면 작아집니다. 계산하면 더 작아지고요. 준비하면 더 작아집니다. 여러분, 2026년 국민연금 개혁, 겁나죠? 불편하죠? 하지만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준비한 만큼만 편해진다는 걸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연금 공백 3년, 5년을 버티는 현실적인 방법, 그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퇴직금 운용, 생활비 다이어트, 작은 소득 만들기 따지요. 진짜 생활에 박히는 이야기로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